조진성 씨와 송채은 씨, 당신들은 해고입니다. 다 조작이야! 뭐가? 폭풍 같은 밤이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샹들리에 불빛이 사람들의 얼굴을 번쩍번쩍 비출 때 나는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 연회장 수백 명이 모인 자리, 그리고 그들 모두가 곧 알게 될 진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입술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한 남자를 바닥까지 끌어내릴 것이고 한 여자의 가면을 찢어버릴 것이며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내 이름은 서지안. 세계 10대 재벌 중 하나, 서그룹 회장의 외동딸. 하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는 딸도 아니었고 상속인도 아니었고 그저 누구에게나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을 바보 같은 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은 남들이 부러워할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안방보다 큰 드레스룸이 있었고 생일 선물은 늘 해외 한정판이었죠. 그렇지만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본 선택, 내 뜻대로 걸어본 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늘 통제와 함께였어요. 친구도 진로도 심지어 머리 길이까지. 지아나, 여긴 우리 집안 딸이니 품격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후계자 프로젝트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때였습니다. 능력 좋고 배경 좋은 남자, 경영대 출신의 매너도 괜찮고 넌 이렇게만 살면 된다라고 붙여진 포장지 같은 남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쯤 내 거가 될까? 그래서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집을 나온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이었지만 그날 밤 나는 편의점 알바도 못 구한 어설픈 취준생처럼 떨고 있었죠. 지갑에는 현금 몇 장과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통장 하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재벌 서지안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이름. 한지수. 싸구려 원룸에 들어가면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보자. 누구 딸 말고 그냥 나로.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말이죠. 내가 그렇게 도망쳐 나온 뒤에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옥의 이름은 조진성이었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나는 그가 너무 평범해서 좋았습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대리, 넥타이도 비싼 것 같지는 않았고 밥집에서 쿠폰 모으는 걸 좋아하던 사람. 그는 내 직업, 내 가족에 대해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게 좋았어요. 나 그냥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줘요.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우리 둘이 잘 맞겠네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평범함 뒤에 얼마나 큰 욕심이 숨어 있는지.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로 달콤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었지만 같이 끓여 먹는 라면이 호텔 코스 요리보다 맛있었고 퇴근이 늦어진 날 마트 삼각김밥에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혼 6개월이 지나던 즈음 조진성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너 집안은 진짜 평범한 거 맞지? 술김에 툭 던지는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혼난 날은 꼭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도 인맥 좀 좋았으면 출세 더 빨랐을 텐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쿡쿡 찔렸습니다. 나는 사실 그가 가진다는 걸 다
다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벌 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부부가 아니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켜져 있었고 조진성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카카오톡 알림이 몇 번 울렸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안 봤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오빠, 오늘 회의 어땠어? 역시 내 사람 믿고 있었다니까. 우리 저녁엔 나만 봐요. 지수 씨는 잠들어 있을 시간 아니야? 송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나는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인맥을 향한 그의 도약이라는 걸. 송채은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장의 조카였습니다. 나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다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난 바보는 아니다. 이혼을 요구했을 때 조진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수야, 너 지금 감정 폭발해서 그러는 거야. 그냥 못 본 척하고 살면 안 돼?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니 사실은 내가 너무 오래 착한 척하면서 참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내리던 내 앞에 어느 날 이상한 제안을 하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김현우. 처음엔 그저 고장난 노트북을 수리해 주러 온 컴퓨터 엔지니어인 줄 알았습니다. 낡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뒤집어 놓고 고치던 그는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지금 이혼하신 거 맞죠? 기분이 나빠질 뻔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IT 쪽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 데이터 좀 보게 돼요. 이혼 관련 서류, 검색 기록, 그런 것들 보니까 많이 힘드셨겠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뭐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한이, 한지수 씨, 우리 계약 결혼하지 않으실래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또 결혼을 해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지한 씨, 내가 움찔하며 그를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바보는 아닙니다. 여권 이름, 계좌 이름, 가입된 서비스들, 서그룹, 지분, 상속 구조 다 확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음물 한 바가지가 머리 위로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그걸로 장난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거래를 하자는 거죠. 거래. 이 단어는 내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으며 살아온 말이니까요. 다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였습니다. 그의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그와 형식적인 결혼을 하고 나는 다시 재벌가의 딸로 이름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그는 서그룹의 IT 계열사를 맡게 되고 나는 조진성과 송채은 그리고 나를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반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럼 김현우 씨는 뭐가 좋은 건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용당해 본 사람이거든요. 제 실력 빼먹고 제 이름은 지워버린 사람들. 그래서 저도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딸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통제당하고 한번 탈출했다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대로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대신 계약 조건은 제가 정합니다. 그 후로의 삶은 폭풍보다 더 빠르게 흘렀습니다. 김현우와의 결혼은 어디까지나 계약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주 농담을 던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랑 살 줄은 몰랐네요. 계약서에는 설거지 조항은 없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죠? 그런 말에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막장 같은 인생 속에서도 웃음이 난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웃기만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내 계약 결혼 소식을 듣자 노발대발했습니다. 또 제멋대로야? 너는 왜 평생 나를 배신하는 선택만 하냐?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전 평생 아버지가 골라준 것만 선택해왔어요. 한 번만 제가 고른 사람과 같이 가볼게요.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놈 믿을 수 있는 놈이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저를 속이려 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도 제 전남편도 못했던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그룹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남자가 자기 딸의 말 한마디에 이처럼 흔들릴 줄이야. 재벌가 내부 음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들, 사촌 언니들, 그리고 이사회에 앉아있는 늙은 이사들. 그들에게 나는 문제 많은 금수저 딸에 불과했습니다. 진성과 송채은이 그들과 손을 잡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이는 감정대로 움직이는 애라서 경영에는 안 맞아요. 우리가 대신 그룹을 지키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며 내 자리를, 내 지분을, 내 인생을 빼앗아가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아주 질이 딱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네. 송채은과 조진성의 역습은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 딸, 집 나가 서민 행세 후 의문의 계약 결혼, 감정 기복 심한 후계자, 경영 부적합 논란. 나는 기사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해볼 수 있는 짓은 다 해봐. 김현우는 내 옆에서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기사들 출처 다 추적 가능해요. IP, 메일, 초안 파일, 누가 얼마나 엮여 있는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잔잔한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죠. 끝까지 줄 당기는 건 마지막에 하는 맛이 있으니까요. 김현우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IT 전문가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서그룹의 계열사에서 일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이사들 손에 잘려나간 사람. 그는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제 보고서를 덮은 사람이 조진성입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서그룹 안에서 비리 자료 숨기면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돌리려고 온갖 짓 다 했던 사람. 당신 전 남편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분노는 단순한 사랑의 배신을 넘어 내 삶 전체를 건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좋아요, 현우 씨. 이제 우리 진짜로 판을 뒤집어 봅시다. 그날 연회장은 겉보기에는 화려한 축하 파티였습니다. 서그룹의 새로운 비전 발표, 그리고 이사 선임 발표. 실제로는 나를 회사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고 조진성과 그를 앞세운 사촌들이
경영권을 가져가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무대 뒤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와인 잔을 들고 웃고 있을 때 나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조명이 쏟아지는 그 자리.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 많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죠. 제 이름은 서지안입니다. 한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지만 오늘은 그냥 제대로 된 이름으로 인사드릴게요. 화면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뜨는 영상들. 조진성과 송채은이 밀실에서 나누던 대화가 자막과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지안이는 그냥 감정적인 애야. 서구름, 우리 손에 들어오면 훨씬 잘 굴릴 수 있어. 저 애는 우리 성공을 위한 발판 정도야.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사님들 중 일부도 이 대화에 나옵니다. 자료 다 갖고 왔습니다. 계약서 위조, 회계 조작, 내부 정보 유출. 사랑도 배신했지만 회사도 배신했죠. 그 순간 조진성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저 여자 거짓말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성 씨,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 기억나요? 지수야, 그냥 못 본 척하고 살면 안 돼? 오늘은 내가 똑같이 돌려줄게요. 진성 씨, 그냥 못 본 척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의 입에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막장 한가운데에서도 코믹한 한 컷은 항상 필요하니까요. 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고 그 틈을 타 많은 분들이 제 자리를 탐냈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하나는 제대로 배운 게 있습니다. 돈도 권력도 사람 위에 서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누가 진짜 내 편인지 그걸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나는 무대 앞줄에 앉아있는 김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도 알고 제 약점도 알고 제 상처도 다 알았지만 한 번도 그걸 협박으로 쓰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만난 종류의 인간이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몇몇 노인 이사들의 눈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에게 없는 걸 그 남자가 갖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겠지요. 아버지는 연회장 뒤편에서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수십 년의 감정이 오갔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한 인생도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고른 사람과 제가 고른 방식으로 살 겁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남아 있었거든요. 조진성 씨, 송채은 씨, 두 분 덕분에 저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도 배웠고, 사람은 언제든 자기 이익을 위해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더더욱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하지만 사실 그건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결혼으로 시작한 인연은 진짜 삶의 동반자로 이어졌고 어린 날의 상처투성이었던 나는 폭풍을 지나 비로소 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나 자신입니다. 복수는 끝났고 막장은 지나갔지만 그 지독한 이야기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마이크 앞에서 담담히 웃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지금 폭풍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말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폭풍 같은 결혼 생활도 한 번쯤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당신 인생의 진짜 시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서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나로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폭풍 같았던 결혼 생활은 끝나고 내 인생에 진짜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치사해서 끝났다고 생각한 뒤에야 진짜 이야기를 슬그머니 들고 다시 찾아오더군요. 조진성과 송채은이 무너진 후 복수가 끝났다고, 막장이 사라졌다고 갑자기 모든 게 평화로워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로 나 자신으로 살아야만 하는 시간의 시작이었죠. 연회장 폭로 사건 이후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시끄러워졌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같은 얼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언제나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던 그 사람들. 이제 그 얼굴 위에는 피곤한 다크서클과 구겨진 표정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그룹 비리 연루 혐의로 조모 이사 수사 대상에 올라 자막이 깜빡일 때마다 나는 TV를 끄고 싶어졌습니다. 그 이름 조진성. 한때 내가 남편이라고 불렀던 사람.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 그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걸 난 아무렇지 않은 척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닌 척해도 심장 한구석이 묘하게 시려왔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사람이었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쑥 들어가곤 했습니다. 송채은의 몰락은 조금 더 화려했습니다. SNS에서 늘 명품백, 해외여행, 호텔 샴페인 사진을 올리던 여자, 성공한 커리어우먼, 능력으로 사랑을 쟁취한 여자, 이런 칭찬을 받던 그녀는 단 하루 만에 남의 남편 빼앗다가 같이 망한 여자로 떨어졌습니다. 댓글들은 잔인했습니다. 역시 남의 거 탐내면 오래 못 가네. 본인 능력으로 올라간 줄 알았지? 나는 화면을 내리다가 폰을 탁 덮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원했습니다. 그녀가 흘렸을 눈물 한 방울이, 내가 흘렸던 눈물이 10분의 1이라도 될까 싶었지만 그래도 세상이 아주 불공평하기만 한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그녀 역시 욕망과 경쟁 속에 휘말려 제대로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막장 속에서 오래 구를수록 사람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타인의 불행에 대해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조진성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뉴스 자막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나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랑을 이용했다는 거야. 언젠가 인터넷 뉴스 말미에 달린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조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나는 천천히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답다. 그들이 그렇게 한 칸 한 칸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동안 나는 내려갔던 계단을 조용히 다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누가 등 떠밀어서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내 발로, 내 속도로, 내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죠.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설프게나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 사건 이후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옆자리에 앉아 나도 함께 조용히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왜 늘 저를 통제하려고만 하세요? 이렇게 따지고 들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굳이 말로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회장님이 아니라 그냥 늙은 아버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말에는 비난도 섞여 있었고 놀라움도 섞여 있었고 그리고 아주 조금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몰랐죠. 저도 몰랐으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을 줄. 조용한 웃음 하나가 그간의 소리를 대신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라. 대신 책임도 내가 져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내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아버지 입으로 인정해준 그 한마디. 앞으로 싸울 일은 또 생기겠지만 적어도 그때와는 다르겠지요. 김현우와의 관계도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류 한 장으로 묶인 계약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연회장 사건이 끝난 뒤 우리는 공식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재벌 딸이 왜 그 남자를 택했대? 얼굴이 잘생겼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가 보지? 사람들은 늘 표면적인 것만 궁금해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서요. 막장 드라마를 다 겪고 나면 사실 가장 간단한 조건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사람, 내 편으로 끝까지 남아줄 사람. 현우는 그걸 해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재벌가 딸과 IT 전문가 부부라 해서 매일 샴페인 터뜨리는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아침엔 서로 커피를 내려주고 가끔은 내가 라면을 끓여주고 그는 계란을 반숙으로 삶아 얹어줬습니다. 사장님, 이 집 라면 맛있네요. 손님, 추가 토핑은 유료입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며 웃는 날이 하루 이틀 쌓여 우리가 되었습니다. 막장으로 찢겼던 마음 위에 조그마한 평범함이 하나 둘씩 덧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그냥 힐링 멜로로만 끝났다면 내 인생이 아니겠죠. 인생 이막도 나름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안 그럼 재미가 없잖아요. 어느 날 현우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제 뭘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늘 누가 정해준 길을 걷거나 복수하느라 바빠서 정작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아니 나였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지고 대신 쓰이고 내려가고 밀려났다가 다시 일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여자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재기의 방이라는 작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만 거창하지. 처음에는 조그만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밀려나온 여자들이 조용히 찾아와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고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들의 경력과 능력을 정리해주고 IT를 활용해서 작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곳. 현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또 IT 쓰시네요, 회장님. 나는 웃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복수는 없어. 배운 건 써먹어야지. 어떤 날은 전업주부였다가 버림받은 여자가 왔습니다. 평생 가족만 돌봤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묻는 그녀에게 나는 말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돌봤으면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걸 경력으로 쓰는 법만 배우면 됩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이력서를 새로 썼습니다. 땡땡년부터 땡땡년까지 시가와 친정을 오가며 어르신 돌봄과 손주 양육을 동시에 수행. 그녀는 그 문장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걸 경력이라고 써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안 그러면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떤 날은 대기업에서 잘린 여직원이 왔습니다. 고발했다가 오히려 제가 잘렸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김현우를 떠올렸습니다.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스타트업 아이템을 고민했습니다. 직장 내 부당한 일들을 익명으로 기록하는 플랫폼 같은 거 언젠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조심스레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나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거 우리 같이 해봅시다. 복수는 때로 누가 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로 완성되기도 합니다. 물론 인생 이막에도 조진성과 송채은의 그림자는 한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거리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깡마른 몸, 구겨진 셔츠, 어딘가 허탈한 눈빛, 조진성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고 한 걸음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만 봐도 나는 바보처럼 흔들렸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해 나가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잠시 마음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그때 내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불쌍하다고 다시 받아주지는 마라. 나는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진성 씨. 그는 놀란 눈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나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 한마디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을 떨며 말없이 떠났습니다. 초라하게 아주 작게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복수는 저 사람이 무릎 꿇고 빌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내 감정 한 톨도 그에게 쓰지 않는 것이라는 걸. 송채은과의 마지막 장면은 좀 더 코믹했습니다. 제기의 방에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야윈 얼굴에 짙게 번진 아이라인, 손에 꼭 쥔 싸구려 가방.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좀 잘난 척하다가 망한 여자예요. 나는 그녀를 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송채은 씨? 그녀는 굳어버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머리채를 잡고 싸워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지금은 애들 영어 학원 알바하면서 월세 내는 것도 벅차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살고 싶어요. 누구 거 빼앗아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동정만도 아닌 그냥 같은 세상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한 번쯤 잘난 척 하다가 망하거나 당하다가 무너지거나. 그게 인생이죠, 뭐. 그러고는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력서 써봐요. 우리가 한번 다시 잘난 척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봅시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엔 빼앗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버티는 걸로 합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적도 친구도 아닌 어딘가 이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막장 드라마로 엮였던 두 여자가 이제는 각자 삶을 버티는 동료처럼 서로를 힐끗힐끗 바라보며 열심히 일을 배우는 사이.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르겠지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내 인생 이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눈물도 많았고 억울함도 많았고 여전히 복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나로 살았다. 언젠가 제기의 방에서 한 할머니가 내게 물었습니다. 아가, 그렇게 힘든 일 겪고 나서 지금은 뭐가 제일 좋니?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요, 누구 핸드폰 화면도 몰래 안 봐도 돼요. 이제는요, 어떤 남자도, 어떤 아버지도, 어떤 재벌도 내 인생 대신 결정하지 못해요. 이제는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고 싶어서 선택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밥 먹어요. 할머니는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야, 그거면 됐다. 그거면 인생 성공한 거다. 나도 같이 웃었습니다. 막장 드라마 끝에 이런 대화가 오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이든 결혼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한 번쯤 완전히 망가져 본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 조진성과 송채은의 몰락은 내 인생에서 매우 통쾌한 장면이었지만 정말 통쾌한 장면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내 두 발로 서서 내 인생 이막을 내 방식대로 열어젖힌 그날. 그게 진짜 복수였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지고 밀려나고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 번만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그래, 한 번 망한 김에 제대로 다시 살아보자. 어차피 막장까지 갔으면 그 다음은 올라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저처럼 이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폭풍 같은 내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내 인생 이막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 같이 버텨봅시다. 끝까지 한 번 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